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이 지금 극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극대예요. 여기가 지금 극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극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수 전체 구간에서 따진다면은 여기가 이제 극소고 여기가 극대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구간이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주어진 구간 안에서 이렇게 따지면, 자, 여기는 양끝값이 생기죠. 여기 양끝값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값이 생기고 여기가 극대값이 생깁니다. 그럼 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어디에서 최대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양끝값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극대와 이쪽 끝값 중에 어디가 더 높을지는, 그죠? 구해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요거와 요거를 모두 구해야 됩니다. 이 네 개를 모두 구해서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또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돼요. 뭐 구간이 바뀐다면 구간이 뭐 이렇게 또 구간이 바뀌어서 이쪽 구간은 이제 없어지고, 자, 요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요게 끝값이 되겠죠. 그럼 이 안에는 아예 이제 극소가 없기 때문에 구간 안에서 극대와 양끝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또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가 또 위로 볼록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양끝값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극대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 그래프의 개형 안에서 극대와 극소, 그 다음에 양끝값, 이렇게 네 개의 후보들, 또는 극대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극소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극소값들과 극대값들과 그 다음에 극소값들, 그 다음에 양끝값, 구간의 양끝값을 쭉 후보로 두시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자, 내용은 이렇죠.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일단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도 앞에서 선생님이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극대값과 극소값, 극대와 극소의 개념에는 미분 가능의 필요성이 없어요. 즉, 함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게 꺾여서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미분함 0이고 이 부분은 미분함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극소, 여기는 분명히 극대. 그죠? 정의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뀔 때 극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극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꺾인 점은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극소가 될 수 없겠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극대 극소의 정의는 일단 연속이면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상태는 무조건 다 극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당연히 극소점에 해당이 돼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이런 점도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은 무조건 극대입니다. 연속인 전제하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는 원래 극대 극소는 상관이 없어요. 이 점도 극소고 이 점도 극대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 자체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극대값 극소값을 구할 때 도함수가 0이다를 이용해서 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 다항함수가 아니라면 주의사항이 되겠죠.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극대값들과 극소값들, 그 다음에 양끝값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예제 1번에서 한번 본다면 이건 3차 함수죠. 그리고 이제 세제곱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가 커질수록 전체 함수는 마이너스로 커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형태의 함수가 됩니다. 자, 다항함수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접근해 보시면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6x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x가 0이거나 또는 2다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 지금 눈에 보이니까, 자, 이쪽이 왼쪽이니까 여기가 x가 0일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2일 때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3, 4이라고 닫힌 구간으로 줬으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쯤에 함수값이 잡힐 거예요.
자, 이쯤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쯤에 함수값이 잡힐 거고 3은 뭐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할게요. x가 3일 때, 자, 요 정도의 값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4개의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4개의 점을 모두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최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아마 요 값이 최대가 되고 요 값이 최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경험이 쌓이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거나, 그죠? 또는 급격히 내려갈 때, x 이퀄 3에서 더 낮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1을 넣어본다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4가 되니까 12가 돼서 f-2는 2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0는 00 집어넣으면 일단 0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f에다 2를 넣어보면 이쪽은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2를 넣어보면 이쪽은 12이기 때문에 이 값은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을 넣어본다면 3은 마이너스 27, 그죠?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9니까 플러스 27이 돼서 이 값이 0이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0하고 요 3하고가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림은 좀 이쪽에다 그렸지만 조금 이 그래프가 좀 더 빨리 떨어져서 이쯤에서 지금 0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대값은 20이 될 거고 최소값은 뭐 두 개가 같으니까 뭐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자, 이 부분이 이제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에서 뭐 메인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정식이 방정식이 어떤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이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x축이 이제 y는 0이라는 식이 되겠죠. 이거와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고요. 그죠? 요 두 개를 서로 연립한 것에 이제 해가 되고, 연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y가 0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와 x축하고의 이제 교점의 개수가 됩니다. 실근의 개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이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g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fx-gx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퀄 0이 되니까 fx-gx를 또 하나의 어떤 함수로 봤을 때는 뭐 위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y는 fx-gx라는 그래프하고 x축 마찬가지로 y는 0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거의 교점의 개수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면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그림이 사실 좀 안 맞기는 해요. 요게 좀 더 이렇게 급격히 떨어져야 되고, 요게 좀 더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3차 방정식을 다루는데, 어차피 그래프는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는 크게 6가지 모양이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 요거 이제 A가 되겠죠. 요 A가 양수면은 일단 이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 A가 음수면 이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이쪽이 올라가고 있죠. x가 커질 때 전체 값은 이렇게 플러스로 증가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쪽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A가 양수일 때의 그래프예요. A가 음수라면 이거를 지금 다 뒤집어서 X축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차 함수의 개형은요. 그래서 총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의 개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요거는 뭐 쉽게 구분이 되지만 요 두 개는 조금 구분이 어려운데요. 요거는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래프예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두 개인 그래프고요. 요거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하나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없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도함수는 일단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요 값에서 0이어야 돼요. 도함수는 여기가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야 돼요.
그죠? 자, 이 함수가 3차 함수기 때문에 도함수는 무조건 2차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인데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그죠? 증가하는 구간에서 도함수는 플러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도함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 도함수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도함수를 그려본다면 이 3차니까 미분하면 2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2차 함수고 실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판별식하고 맞춰본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돼요.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는 여기가 0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X축하고 만나야 돼요. 이 점에서 X축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증가하고 이 부분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는 양쪽 다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와서 여기서 접하는 형태의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X축에 접하는 형태의 2차 함수라는 것은 판별식이 0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없고요. 지금 요 그래프상으로는 요 기울기가 양수값이에요.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지는 못하고요. 요렇게 양수값으로 잡힙니다.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그 다음에 여기가 증가하고 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도함수는 모두 다 양수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건 판별식으로 보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서로 동치관계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3차 함수는 이렇게 S자로 생긴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긴 거구나. 또는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 도함수는 중근이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도함수가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겠구나.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동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색칠해 줘야지. 자, 요렇게 그려서 머릿속에 완전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외워야 돼요. 요 그림을. 문제 풀이할 때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자, 이번에는 이제 S자 형태로 생긴 어떤 그 함수들을,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S자대로 생긴 함수에서 요 점하고 요 점이 미분이 0이기 때문에, 요 점하고 요 점에서 X축을 지나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기 때문에 여긴 양수. 그 다음에 여긴 감소기 때문에 음수. 또 증가기 때문에 양수라서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fx라면 요게 f'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긴 함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돼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미분이 0이기 때문에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 여기도 증가, 감소, 증가니까 역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림 중에서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세 가지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하고 세 가지라 그랬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즉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해당이 없어요. 그죠? 이거 두 개는 해당이 없고 얘가 가능하죠. 그런데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면 이것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도함수의 관계, 도함수는 어떤 관계, 도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할 건데 도함수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죠? 그때 요 점하고 요 점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근이 되는 요런 점인데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럼 요 그림을 딱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미분에서 0이면서 증가에서 감소로, 그죠?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점이 극대점이에요.
자, 그런데 극대값은 분명히 이 그림에서는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극소값은 지금 반드시 이렇게 음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를 x축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이 그림이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는 음수고 극대는 양수고 이렇게 음량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도함수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서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이 사이를 x축이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다의 또 다른 표현은 곱해서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0보다 작다.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지 않으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도함수는 반드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먼저 갈게요. 자, 3차 함수가 중근과 한실근을 갖는다 이러면 이거는 요 두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3차 함수를 보면 여기가 실근이고 여기가 실근이죠. 그죠? x축하고 닿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지만 여기는 중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중근과 한실근을 갖는다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나 둘 다 두 개 가지가 존재합니다. 요 중근과 한실근을 갖는 경우가 여기가 지금 실근이 여기하고 여기가 중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도함수를 그려보면 극대는 양수지만 극소는 여기 0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극소가 음이지만 여기는 극대가 양이 됩니다. 극대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중근과 한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극소가 0이거나 또는 극대값이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극소값이 0이거나 또는 극대값이 0이다. 이 말을 수식으로 바꾸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바꾸면 극소값이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곱하면 무조건 0이다가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중근과 한실근을 가지려면 3차 함수가 이렇게 x축의 한 분에는 접해야 되고 이 경우나 여기는 극소가 0이지만 여기는 극대가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는데 수식적으로는 곱이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3차 함수근과 한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림 자체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인데 x축이 밑을 통과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한실근과 두 허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이 여기를 통과해도 마찬가지로 한실근과 두 허근이 되겠죠. 여기도 실근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한쪽에 몰려요. 이렇게 x축 위쪽이나 또는 x축 아래쪽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몰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두 개가 부호가 서로 같다가 되겠죠. 그죠? 두 개의 부호가 서로 같다가 되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서로 같다.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다. 그죠?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같다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곱이 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왠지 이렇게만 놓고 봐도 이것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하게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나면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밟아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뒤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또 계속 반복될 테니까 자, 자꾸 문제를 풀면서 좀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예제가 하나 있네요. 그죠? 자,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3차 함수기 때문에,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일단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fx라고 두고 미분을 해봐요. 자, 미분을 하면 이것이 3x제곱 마이너스 6x의, 모양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3x로 이렇게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보이죠. 그죠? 그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긴 형태다라는 게 나옵니다. 0하고 2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는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원래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아까 봤죠? 그죠? 요 점하고 요 점에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X축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축의 위치가 이 위에 있는지 또는 요렇게 접해 있는지 또는 요 사이를 통과했는지 또 여기에 있는지 또 요 밑으로 갔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극대극소를 이용한다. 그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이용해요. 자, 0에서 지금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통과했기 때문에 요 점이 극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이 극소가 될 거예요. 극소. 그죠? 도함수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는 데가 요런 점이 극대가 되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오는 게 극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0하고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F0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F0 구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4네요. 그 다음에 F2를 구해 봅니다. 자, 2를 구해 보면 여기가 8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죠?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음수랍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이 둘 다 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은 어디에 있다? 자, 위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X축하고의 교점이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 되겠죠. 허근이 두 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